예, 이어서 위의 요소 분석의 두 번째 단계인 위험도 평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도 평가는 우리가 세 단계 중에 중간에 있는 이 단계를 이야기하고요.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을 점검해서 평가해서 이것을 종합해서 위험도가 얼마인가. 이거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위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위험도 평가의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심각성, 그리고 두 번째는 발생 가능성. 이 두 가지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심각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 관점에서의 심각성입니다. 자, 우리 회사에서 너무 이 이슈가, 이 위의 요소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해서 골머리를 썩힌다.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심각한 게 아니고요. 그냥 분리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 관점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성적인 질환, 예를 들어서 돌이 심각하겠습니까? 머리카락이 심각했습니까? 상대적인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돌이 더 심각하죠. 생물학적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성 세균이 심각하겠습니까? 일반 세균이 심각하겠습니까? 병원성 세균이 우리가 전염성이 있죠. 그래서 이걸 더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의 관점으로 심각성을 봅니다. 그것이 증상이 발현되는 것들이 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급성적인 질환을 일으키느냐와 오랫동안 노출이 돼서 비로소 한참 지나야 어떤 질병으로 연관돼서 어떤 위해를 일으킨다. 이러면은 또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생 가능성이죠. 발생 가능성은 말 그대로 자주 얼마나 발생하느냐인 겁니다. 그 발생하는 가능성은 우리 회사의 내부적인 정보로 이미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부 크레임 정보가 있어요. 내부 크레임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과정에 어떤 자재에 관한 크레임이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매 과정에서 잘못되었구나. 이런 것들이죠. 우리 내부 구성원들끼리 의사소통하는 부분이죠. 또 공정 중에서 살균이 충분하지 않아서 나중에 미생물 수치가 적합하지 않더라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면서 다시 재살균을 했다. 이런 것들은 고객들은 모르지만 고객들이 인지하지 않은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크레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회사가 소비자가 섭취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와 같이 원료의 문제, 공정의 문제를 갖고 세부적으로 생긴 그런 크레임의 건수들을 보면은 그런 내부 크레임들도 다 기록으로 남겨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외부 크레임이 있겠죠. 즉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보고 이물이 있다고 크레임이 들어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축적되어 있는 자료를 갖고 자주 발생하는구나. 1년에 우리가 이런 이슈는 이물 관련된 크레임은 내부적으로 5건, 외부적으로는 2건. 뭐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생 가능성이 관점인 거고요. 그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서두에서 어떤 원료에서 어떤 공정에서 위의 요소가 있을 거다라고, 즉 위의 요소를 확인하는 1단계에서도 우리가 내부 자료와 외부 자료를 인용해서 그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접적인 자료는 우리 회사 자료가 아니지만 외부에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물들이, 이런 미생물들이 이렇게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해석 관련된 어떤 논문 자료들. 그 논문에는 분명히 어떤 특정의 제조소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갖고 논문을 낼 수도 있지만 통계적인 데이터들을 갖고 이런 제품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파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해위생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내부의 여러 문서들인 것이고요. 자, 이 두 개는 이미 문서화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현장 분석을 해봅니다. 위생 상태도 분석해보고요. 공중 낙하균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해보고요. 표면균이 얼마가 있는지 분석을 해보는 이런 과정을 거쳐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심각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종 소비자한테 미치는 영향을 갖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위해 요소가 특정의 단위 위해 요소를 정해놨어요. 살모넬라다. 그 다음에 뭐 리스테리아다. 아니면 그냥 일반 세균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그 위해 요소가 정해졌다면은 그거에 의한 심각성은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랑 상관없이, 또 원료와 상관없이, 공정에 상관없이 이런 거죠. 우리 달걀의 살모넬라는 뭐 심각하지 않고 식육에 있는 살모넬라는 심각하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살모넬라라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는 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심각성의 평가는 원료와 공정과 소비자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심각성을 우리가 점수로 매길 거예요. 그러면 앞서 우리가 비교를 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어떤 위해 요소, 일반 세균은 1점 또는 2점, 그리고 리스테리아 같은 것은 3점을 준다라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위해 요소 간에는 상대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 회사에서 리스테리아를 3점을 주고 일반 세균에 1점을 줬는데 또 다른 회사에 갔더니 리스테리아가 2점이 됐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렇죠? 예, 물론 기준 점수가 3점 만점이 아니라 5점 만점이냐 7점 만점에 따라서 특정 회사의 리스테리아가 3점인 게 다른 회사에 가면 5점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1점에서 5점 중에 최고 점수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회사 안에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지만 그 특정의 위해 요소가 다른 회사에서와 다르지 않게 최고로 심각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위해 요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상대평가고 한편으로는 절대적인 평가의 개념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현 단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를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위해 요소를 확인해야 했어요. 당연히 평가도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위해 요소별로 심각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어떤 근거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테리아는 정말 3점인가? 1, 2, 3점, 3점 만점짜리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여러 근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국제적으로 식품의 규격과 관련된 우리의 위원회가 있죠. 국제식품규격위원회라고 하고 우리가 코덱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코덱스에서 제한하고 있는 위해 요소의 심각성별로 높음, 중간, 낮음 이 세 가지, 그래서 점수를 3점, 2점, 1점으로 했고요. 당연히 1점은 제한적인 전면성이 있는 것으로 개인의 제한된 질병을 일으키면은 1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2점에 해당되는 것들은 잠재적으로 넓은 전염성을 갖고 있는 것들, 그래서 입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질환들인 경우는 2점을 주고요. 3점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심각한 위해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3점을 줬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위해 요소를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바실러스 세리우스, 실제로 우리가 식중독균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지만 식품공전에서도요, 이 식중독균은 존재하지 않아야 할, 즉 불검출이 돼야 되는 식중독균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식품별로 이 미생물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식중독은 일으키지만 심각하지 않아서 제품별로 얼마 이하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식중독균이기도 합니다. 크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캠필로박터 제주니, 여시니아, 스타필로코커스, 이거 저기죠? 우리가 황색 포도상구균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흔히 존재하는 식중독균이기 때문에 이 코덱스에서는 좀 낮은 수준으로 평가를 한 것이고요. 병원성 세균 중에 우리 장내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는 밑에 있는 이 바실러스나 크로스트리디움보다는 좀 높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SPP라고 해서 우리의 미생물을 우리가 명명할 때 학명이라고 하죠. 속명과 종명. 앞에 게 속명, 종명인데 종이 특정되지 않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살모넬라 속의 미생물이라고 하지 어떤 종까지는 우리가 밝힐 수 없는 경우는 이와 같이 중정도를 넣습니다. 뒤에 보면은 비브리오가 중간 정도 되는 거고요. 이 자료에서는 코덱스에서는 리스테리아를 중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또 로타 바이러스, 노웍 바이러스 같은 경우들을 B로 잡아봤습니다. 자, B의 가장 높은 것들 중에 보십시오. 보세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투리늄, 톡신 같은 경우 독소를 형성하죠. 우리 통조림에 있는 현기성균입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독소를 유발하는 이 식중독균은 매우 심각한 살모넬라 중에 타이피라는 걸 갖고 있는 종을 갖고 있는 그 종은 심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쉬겔라, 비브리오 콜레라입니다. 여기는 비브리오 파라헤모리티쿠스라는 것이었고요. 같은 비브리오도 이와 같이 심각한 거와 심각하지 않은 것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 리스테리아 중에 일부는 여기 리스테리아는 중간 정도를 잡았는데 일부는 매우 독성이 강한 걸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균 중에 장출혈성 대장균 우리가 5157이라고 하죠. 이 대장균은 매우 심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B가 등급이 B 이렇게 등급이 매겨진다는 것이고요. C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금속, 어떤 화학 오염물질, 그 다음에 잔류용제, 잔류용매 이런 것들은 C로 봤고요. 그 다음에 엘러지를 유발하는 물질들은 낮은 수준으로 봤습니다. 물리적 위에서는 보세요. 금속, 유리 조각 바로 병원에 실려갈 겁니다. 그리고 돌, 나무 조각, 플라스틱, 경질 이물 중간으로 봤고요. 머리카락, 비닐 같은 거는 연질 이물을 합니다. 즉 말랑말랑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등급을 매기고 심각성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코덱스 자료를 갖고 무조건 준용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앞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은 여러 기준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조건 리스테리아는 3점이다. 리스테리아 또는 여기서처럼 2점이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고할 기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코덱스 말고 두 번째는 NACMCF라는 미국의 식품미생물 기준 자문위원회에서 설정한 것들입니다. 앞서 거와 조금 구분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장균 5157은 여기 똑같이 있네요. 그죠? 리스테리아도 있습니다. 크로스트리디움 보투리움에도 더 세부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살모넬라도 이와 같이 정해놨고요. 거의 비슷한데 앞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은 여기는 브루셀라가 있네요. 그 다음에 트리키넬라라는 그런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서 열거되지 않은 것들이 또 이런 자료에서는 새롭게 열거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B에서도 일부 비슷하고 일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보겠습니다. 많은 부분은 그래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FAO는 세계 식량농업기구에서 설정한 것들입니다. 자, 비슷한 맥락으로 이것도 참고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일부 식약처의 표준 기준서에 탑재되어 있는, 수록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 됐고요. 이 기준들을 보면은 앞서 거와 또 역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거와 어느 정도는 또 유사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의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이걸 참고로 해서 우리 회사도 요 정도의 미생물은 요 정도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심각성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약처가 만든 자료, 코덱스가 만든 자료, 미국에서 만들고 쓰고 있는 자료들, 또 미국의 특정 회사들이 또 다르게 사용할 수 있고요. 국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무조건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발생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자, 발생 가능성은 비교적 이렇게 쉽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자료보다도 우리 회사의 내부 자료로 내부 클레임, 외부 클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관리할 거냐 아닐 거냐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놓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평가를 먼저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생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축적된 자료를 통해서는 발생 빈도가 이 정도 되는구나, 평균적으로는. 이게 빈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꼭 그것만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발생 가능성을 우리가 가능성까지 넣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포함해서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잠재적인 위해소지만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의 가능성까지도 본다는 의미에서 발생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생 가능성은 현재의 데이터를 갖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또 회사의 내외부 클레임, 위생자를 토대로 가능하면 정량적으로, 근데 가능하니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반드시 정량적인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또 역시 3점 척도법을 쓸 거고요. 상중하로 1, 2, 3을 매길 건데 이 중에 상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또 중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또 하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발생 가능성의 기준을 이와 같이 정성적인 느낌으로만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량적인 기준으로 이와 같이 그럼 우리 회사는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 것을 자주 발생한다고 볼 거냐, 그 개념을 수치로 표시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주 발생하는 것을 1년에 연간 5건 이상이다라고 정해 놓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1년에 3건에서 4건 정도 발생하면 이거는 종종 발생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년에 2건 이하면은 이거는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거라라고 우리 회사가 스스로 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마다 이것이 5가 7이 될 수도 있고요. 10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는 정말 위해요소 관리를 너무 잘해서 내외부 클레임 건수로 봐도 이 위해서는 아무리 많이 발생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는 3건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심각성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회사의 상황을 가장 잘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식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두 번째 양식을 갖고 심각성을 여기다가 점수를 매길 겁니다. 1.2점, 3점.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평가의 기준은 다르게 할 수 있어서 우리는 1, 2, 3, 4, 5로 하겠다. 5개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1, 2, 3, 4, 5 중에 하나를 적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실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1, 2, 3, 4, 5 이렇게 5단계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앞서 우리가 심각성의 참고 자료들을 봐도 3단계로 한 이유가 이걸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모넬라의 어떤 종은 5점을 주고, 살모넬라의 어떤 종은 4점을 주고, 또 살모넬라 어떤 종은 3점을 준다.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계단형으로 다 만들어 보기에는 우리가 그거를 어떤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이 약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종이 높지 않고 중간 정도의 심각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간편하게 3단계 정도를 하는 것이고요. 물론 3단계로 놓고 점수 기준을 5점, 3점, 1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썹의 기준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기준서에는 표준적인 기준서에도 3점 척도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여러분들께서 3점 척도법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주로 설명을 드리고 아닌 상황도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3점 척도법으로 하고 3점 척도법을 하면은 이거를 위험도를 평가할 때 위험도 평가를 어떤 곱하기를 하거나 더하기를 하거나 즉 A 점수가 높으면 C가 높아지는 기준 방법으로 식을 만들어야겠죠. B가 높으면 C도 높아지는 그 방법은 빼기법이나 나누기법이 아니라 아마 곱하기나 더하기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더하기법보다는 곱하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점 만점에 곱하기가 되면 9점 만점으로 점수가 매겨질 겁니다. 최고 점수는 9점, 최하 점수는 1점이 되겠죠. 이와 1점과 9점 사이에 여러 점수를 갖고 일정한 커트라인을 정해서 뒤에 예시로 나오는 많은 예들은 3점을 커트라인으로 잡습니다. 3점 이상이 되면 yes라고 표현할 거고요. 아니면 no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yes인 거와 no라는 걸 어떻게 다르게 대접할 거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에서 분석 다음 단계가 중요관리점인 거죠. 중요관리점은 정말 중요한 위에서에서 관리를 해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즉 선택과 집중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1점짜리 관리하는 것보다는 9점짜리를 관리해야겠죠. 자주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각한 거 이런 거 위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많은 위해 요소 중에 무엇부터 관리할 것이냐는 거죠. 중요한 위해 요소부터 관리해야겠죠.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할 때 가볍고 뭐 지엽적인 걸 먼저 공부하십니까? 아니면은 중요한 문제를 그죠?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문제를 먼저 풀면서 공부를 하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가장 심각하고 그리고 자주 발생해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거 위주로 위해 요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yes가 즉 앞에 C 점수가 높아서 yes가 나온 거 위주로 중점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위해 요소 분석 다음 단계 하는 중요 관리점 관리에서 yes가 나온 그 위해 요소에 대해서 그 원료에 대해서 그 공정에 대해서 중요 관리점으로 결정하는 후보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yes, no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기준을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요. 그 기준을 갖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그거를 우리 회사 내부의 기준을 만들 것이냐. 이걸 우리가 위에서 평가 기준표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즉 위에서 평가에 앞서서 평가의 기준을 정해놓고 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의 성적을 매기기 전에 시험 성적에 의해서 점수, 등급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기준을 정해놓고 가야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심각성에 대한 기준을 상중하로 매겨봤습니다. 자,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급성이냐 만성이냐 또 잠재적인 장애에 따라서 상중하를 이렇게 나눈 것이고요. 생물학적에서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기준에 있던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 기준에 있던 그런 식중독균들을 골라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균 중에 일부 그리고 곰팡이
또 일반 세균, 대장균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낮은 등급으로 심각성을 평가하겠다라고 기준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적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자, 화학적 요소를 제가 이 예시에서는, 이건 예시에 불과한 거니까 이걸 그대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걸 제가 화학적 요소 위로 올려놨어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위해소가 이게 중정도면 되겠다라고 남들도 평가를 했다면은 중정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상으로 올렸다고 해서 틀린 것일까요?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우리 회사의 의지 부분인 거죠. 남들은 심각하지 않다고 했지만, 중간 정도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보겠다고 하는 것을 굳이 말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과도한 느낌이 들지만 이와 같이 위해 요소를 좀 상향으로 올려놨습니다. 물리적 위해 요소는 우리가 통상적인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분류를 한다면 이와 같은 순서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특별하게 우리 회사는 좀 제품의 특성상 이 부분이 좀 관리를 해야 할, 그래서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해서 위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추는 거는 위험한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정말 심각해라고, 또는 중간 정도 심각해라고 했던 것들인데 우리 회사가 그걸 하찮게 본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준을 갖고 만들어 보고요. 위험도 평가의 점수를 이와 같이 곱하기법으로 하겠다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가의 기준까지 만들고 곱하기법으로 한다고 정해놨다면은 이걸 갖고 이러한 도표를 만들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심각성으로 1, 2, 3점, 그리고 발생 가능성으로 1, 2, 3점을 매겨놨고요. 이걸 곱하기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1 곱하기 1하면 1점, 2 곱하기 2하면 4점, 3 곱하기 3하면 9점이 나올 거고요. 3 곱하기 2 하면은 6점이 나올 겁니다. 2 곱하기 2 하면은 4점이 나올 겁니다. 이와 같이 9개의 평가 점수가 나오겠죠? 이 평가 점수를 갖고 우리는 뭘 판단해야 되냐면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잘 관리할 위해서가 뭔가, 즉 위해의 중요성을 먼저 따져보겠다는, 커트라인을 정해 볼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여기도 심각성도 낮고 발생 가능성 낮은 것을 심각한 위해서도 아니고 발생도 자주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먼저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이쪽에 9점짜리, 이걸 우리가 치명결합이라고 합니다. 치명적인 결함이다, 이런 것이죠. 이거 먼저 해야겠죠. 그 다음은 뭘까요? 중결함이겠죠. 6점짜리겠죠. 자주 발생하거나 아주 자주 발생하면서 심각하진 않아도 자주 발생해.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또는 거꾸로 자주는 발생하진 않아요. 2점이에요. 그런데 심각해요.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중결함도 관리할 대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점짜리를 보겠습니다. 경결함이라고 불렀어요. 경결함. 경결함은 이런 거죠. 이 케이스의 경결함은 이거죠. 심각하진 않아요. 근데 자주 발생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가끔 배앓이를 자주 한다. 가끔 아니라 자주 하는 편이다. 근데 그것 때문에 병원 가지는 않는다. 조금 배가 좀 싸게 아프다가 좀 지나면 또 괜찮아지거나 그런 정도. 아니면은 약국에 가서 약을 좀 먹어서 배탈을 진정시키는 정도의 그런 정도다. 그러면 우리가 낮음 이 정도일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데 문제는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주 발생하는 거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병원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반대의 케이스는 이런 거죠. 심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생을 통틀어서 어쩌다 한 번씩 식중독균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나요? 자, 얼마나 자주 있어요? 많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갈 정도예요. 자주 발생하지는 않죠. 근데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경결함의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들은 3점 이상을 커트라인으로 잡아서, 즉 3점 이상인 경우를 중요한 유의 요소라고 판정하고 여기에 yes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는 서식에 따라서는 yes라고 안 하고 중요한 유의 요소라고 표현해도 되겠고요. 또 어떤 자료를 보면 그냥 유의 요소라고 한 경우도 있어요. 여기 앞에 생략된 게 중요한 유의 요소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식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변형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결함 이상일 때 CCP 결정도에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기록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뒤에 CCP 결정 과정의 후보 공정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서식이 뭘까요? 실습 서식으로 이와 같이 6-1 서식을 드려봅니다. 심각성의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 보라는 거고요. 발생 가능성의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심각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죠. 상을, 중을, 하를 몇 점을 줄 거냐를 여기다가 여러분 수치를 기록을 해보세요. 앞서 우리 예들을 보면 3점, 2점, 1점으로 점수들을 부여했던 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5점, 3점, 1점 해도 됩니다. 그리고 B, C, P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유효소를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병원성 세균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리스테리아, 여신이아, 대장균, 병원성 대장균, 대장균군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을 상이냐 중이냐 하냐에 따라서 하는 요령은 B 이 순서로 이렇게 쭉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B끼리 비교를 해가면서 C, P 이런 식으로 심각성을 여기 칸을 채워주기 바라고요. 그럼 이 칸에 채워질 자료들, 즉 위요소들의 목록들은 매우 많은, 그래서 앞서 우리가 코덱스의 자료나 식약처의 자료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쭉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내 위생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역시 점수를 3점, 2점, 1점으로 할 거냐 한번 기록을 해보고요. 여기서 기준은 우리 회사가 정하는 것이죠. 5건 이상이다 또는 7건 이상이다 라고 표시를 해보는 거고 정량적으로 표시해 주시길 바라고, 자 보면은 상일 때는 몇 회 이상이라고 표현해야 5회 이상이다 그러면 6, 7, 8, 20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게 되는 것이고요. 중일 때는 하와 다르게 범위로 넣어줘야겠죠. 얼마에서 얼마. 그리고 하는 얼마 이하로 넣는. 그래서 실제로는 상을 얼마 이상으로 할 때 그 상한점을 정하고 밑에 하에서 하한점을 정해서 그 사이에 해당되는 것을 중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기준 정하고 B 기준 정한 다음에 이걸 종합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부분을 특별하지 않으면 곱하기로 할 거고요. 어떤 특별한 우리 회사만의 어떤 독특한 뭐를 만들어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다른 계산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트라인을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C, 크리티컬이라고 했습니다. C의 점수를 갖고 이 크리티컬 점수보다 높으면 yes로 판정할 거기 때문에 중요도를 yes로, 위의 중요도를 yes로 판정할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1, 2, 3, 4의 과정을 거쳐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실습의 결과를 갖고 여러분들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조별로 토론하고 또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갖고 조별로 발표를 해서 같이 토론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 유해요소 분석이라는 과정을 몸으로 체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이 시간에는 또 유해요소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른 사례를 보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쇠고기입니다. 앞서 우리가 유해요소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죠?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확인된 위의 요소를 평가를 해본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대장균군은 심각성을 2점을 놨고요. 바실러스는 1점을 놨죠. 아까 코덱스나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1점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리스테리아나 장출성 대장균, 이콜라이 5157 같은 겁니다. 3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가능성이 여기서 아무리 낮아도 얘는 심각한 거기 때문에 위험도 점수가 3점이 돼서 커트라인, 3점 커트라인을 넘어서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 비브리오는 중간 정도의 심각성이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쇠고기에서 비브리오는 앞서 저는 삭제를 할 정도로 빼기도 했지만 이 자료에서는 1점으로 나서 2점이 돼서 실제로는 위의 중요도는 높지는 않은 것입니다. 항생물질 나카도늄도 마찬가지로 예스가 되지는 않았어요. 피는 쇠고기의 피는 예스가 나왔네요. 하나가 나사모 칼라 같은 경우 우리가 정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칼을 쓰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건 가능성의 관점이 아니라 칼날과 목과 나사의 관점, 즉 심각성의 관점으로 3점을 나왔기 때문에 예스가 나오는데 실제로 발생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낮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이 높았기 때문에 예스가 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돌, 모래, 플라스틱은 흔히 들어갈 수 있어요. 중간 정도의 발생 가능성을 갖고 있고 중간 정도의 심각성을 갖고 있어서 역시 예스가 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쇠고기에 대한 위험도 평가의 결과 예시이고요. 자, 이제는 원료가 아니라 공정별로 들어가 보겠어요. 입고, 보관.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한 설명은 조금 생략을 하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입고 과정에서 리스테리아, 장출효소 대장균이 심각성이 3점인 한은 당연히 중요 위해도로 평가가 될 겁니다. 돌, 모래 마찬가지죠. 아까 앞서와 마찬가지죠. 입고 단계뿐이 아니라 보관 단계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예스를 나오는 것들을 뒤에 가서 중요관리점에서 대상으로, 중요관리점의 대상으로 찾겠다는 뜻입니다. 세척, 역시 4개의 예스가 나왔고요. 소독 3개의 예스가 나왔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4개입니다. 여기서도 4개가 나왔습니다. 가열 공정에서도 4개가 나왔고 또 건조 공정에서도 4개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 정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점이니까 당연히 예스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위의 요소를 확인한 다음에 평가하는 과정. 그래서 이걸 위의 요소 평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을 합쳐서 결정하는 위험도라고 제가 정의를 하였습니다. 위험도 평가에 관한 부분을 다뤄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